자, 오늘 그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지금 금융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디지털 금융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디지털 뱅킹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모두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는 것들 좀 생각을 해봤더니 카카오톡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어떤 의사소통 수단에서 이런 카카오를 좀 이용한 디지털 뱅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를 깔아서 카카오페이 같은 걸 깔아서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는지 사용을 하는지 적용법까지 해서 쭉 세 가지 단계를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띡 보여드릴게요. 명절이 친척이나 가족들이 모여서 좀 북적북적하게 좀 지내야지 그런 맛이 있는데 올해는 명절의 모습이 조금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모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정말 소규모로 직계 가족만 모여서 아주 조용히 차례를 지내는 집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들 비슷하게 보내셨죠? 그쵸? 다 안 모이고 직계 가족만 조용히 모여서 아마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차례 사진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자, 어떤 네티즌이 이런 사진을 한 장 올렸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차례상이에요. 차례상 사진을 올리고요. 시작한다. 큰애들부터 숙여라. 왠지 큰아버지가 사진을 찍어서 메신저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조카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네라고 대답을 하고 절을 하는 사진을 카카오로 이렇게 통해서 서로 차례를 지내는 모습, 비대면 차례의 사진을 어떤 네티즌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나서 다양한 의견들이 밑에 댓글로 쭉 달렸었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 시국에 딱 맞는 차례다. 우리 집도 이렇게 해보자고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차량으로 오래 이동하지 않아도 돼서 정말 좋은 것 같다. 시간 절약도 되고 좀 효율적인 것 같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자, 차례를 지내려고 하면요. 우리 시장에 가서 장도 봐야 되죠. 전통시장에서 장 많이들 보시는데 전통시장들도 좀 요즘에 바뀌고 있어요. 자,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산시장의 모습이랑 좀 다르죠? 노량진 수산시장에 드라이브 스루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가 뭐냐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과 결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은요, 차량을 타고 가요. 그 드라이브 스루 존에 가면요, 다양한 이렇게 점포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메뉴들을 쭉 고릅니다. 고르고 나서 결제까지 차 안에서 진행을 하는데, 물건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2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요즘 시대와 좀 맞는 방법을 전통시장에서도 이렇게 좀 모색을 하고 있고요.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자,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사진이에요. 어떤 여자가 자기 발 사진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대고서 보고 있는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여자가 신고 있는 신발의 모습이랑 핸드폰에 나와 있는 신발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인터넷으로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물건을 어떻게든 구매를 좀 하시는데 실제로 매장에 가서 입어보거나 사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한 기업이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내가 매장에 가서 실제로 신발을 신어보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 신발을 신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앱을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발 보시면요. 신발 모양이 좀 다르죠. 내가 사고 싶은 신발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입혀진 모습이에요. 이곳은요, 어디냐면요. 놀랍게도 여기 은행입니다. 은행.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은행의 모습이랑 좀 많이 다르지 않으세요? 그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일반 은행이라고 한다면은 은행원들이 쭉 앉아 있어요. 일렬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기표 번호를 뽑아서 고객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대기하는 의자가 앞에 있죠. 그리고 이제 은행원들 옆으로는 그 번호표들 안내해주는 빨간색 알림판이 있습니다. 번호 알림판. 그 띵동 몇 번 오세요. 이런 알림판들. 이게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기존 현재 은행의 모습인데 요즘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을 굉장히 많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실제 신한은행의 모습이 어떤 한 지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운데 커다랗게 원형 테이블이 있는데 그 원형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은행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금융 상품들을 디지털 기기에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체험 존이에요. 그래서 이런 체험 존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의 업무들이 그럼 아예 없어진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은행들도 물론 업무들도 진행을 하긴 하는데 100% 예약제로 지금 이 은행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화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은행의 규모에 비해서 상주하고 있는 은행원들의 수가 여기는 적습니다. 한 10명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적어요. 그래서 화상으로 지금 업무 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 정말 간편한 금융 업무 같은 경우는요. 셀프 뱅킹 존으로 가셔야 됩니다. 은행 고객센터의 이제 안내에 따라서 그래서 셀프로 지금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셀프 존으로 가시면요. 요런 것들 키오스크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상의 AI 은행원이 자, 무슨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 처리를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은행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건 아니에요. 이제 시범적으로 하나, 두 개씩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은행들이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요, 이렇게 뭐 어떤 금융 상품들을 디지털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젊은 세대들의 전유물로 좀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좀 장기화가 됐죠. 우리가 지금 벌써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닌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2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대면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편 결제라든지 아니면은 온라인 전문 뱅킹들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뱅크 같은 이런 거래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기존 은행들이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뭐 빅테크다, 핀테크다 이런 기술들을 등에 업고 등장한 다양한 거대한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은행들도 우리도 빠르게 물론 디지털을 쓰고 있지만은 더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기존 은행들이 한 거예요. 자, 제가 국내 은행의 인터넷 뱅킹 현황을 또 보여드릴 거예요. 요건 이제 모바일 뱅킹까지 포함해서 하루 평균 인터넷 뱅킹을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자,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자금 이체나 대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 보시면요. 19년도 말에는 1,190만 건이에요. 일평균. 그런데 2020년도 말 같은 경우는요. 이게 거의 한 12% 정도 상승했습니다. 1,333만 건이나 이루어진 거예요. 하루 평균.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포함해서 이런 디지털 뱅킹을 이용한 건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많이들 이용하고 있긴 하시는데 이게 그 디지털 지식에 대한 격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인터넷 뱅킹 이용 현황을 좀 보시면요. 좀 적어요. 20대, 30대, 40대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매년 6, 70대 이상의 분들이 인터넷 뱅킹 사용하시는 것도 늘고 있긴 해요.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인터넷 뱅킹 이용하시는 퍼센테이지가 이제 14%, 70대 이상 인터넷 뱅킹 이용도는 4.3%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6, 70대 고령층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인터넷 뱅킹 이용도가 10% 정도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매년 6, 70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비대면이 너무 일상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 이렇게 볼륨이 점점 커지고 사용을 안 하셨던 분들도 인터넷 뱅킹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요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그 안에서도 정말 일상생활 소통 가장 많이 하시는 카카오톡 있죠. 다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카카오톡을 이용한 어떤 그 모바일 뱅킹 한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인터넷 뱅킹 사용들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강의 때 요거는 좀 인터넷 뱅킹을 사전에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사전에 이제 좀 공지를 드렸는데 인터넷 뱅킹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 뱅킹을 사용을 좀 떠올려 보면은 뭐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뭐 전화를 해서 어떤 번호도 입력을 하셔야 될 때도 있고요. OTP 카드가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좀 단계가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송금 업무를 진행을 하려고 할 때도 상대방이 뭐 가지고 있는 은행이나 계좌번호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눌러야 되는 스마트폰에서 조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은데 이 카카오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그런 공인인증서라든지 아니면 굳이 이제 계좌번호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송금 업무 뭐 이런 것들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시는 그 소통 어떤 앱 중에 하나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제가 모바일 뱅킹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제 강의를 위한 준비물들 좀 알려드리면요. 일단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사용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오늘 카카오 연결하는 것들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네, 인터넷 뱅킹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잘 따라오시려면요. 요거 검지손가락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검지손가락까지 준비가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카톡 화면 같이 한번 켜볼까요? 카카오톡 화면 보시면요. 여기 하단에 점점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에 점점점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클릭해 주세요. 이게 이제 더보기라는 화면이거든요.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화면을 클릭해 주시면요. 네, 이런 화면이 하나 나올 거예요. 네, 이게 그 화면 카카오 페이로 넘어가는 화면인데 여기서 페이라고 되어 있는 제가 빨간색으로 깜빡깜빡깜빡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요 화면 있죠. 요 화면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되는데 최초는 우리가 지금 계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초 연결할 때는 금액이 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눌러주셨으면요. 약관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약관에 전체 동의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하단 보시면 확인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휴대폰 인증을 하라는 내용의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인증을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니더라도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인증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또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니까 제가 본인 명의 휴대폰이 조금 더 간편하다라고 처음에 안내를 드렸었던 거예요. 네. 자, 휴대폰 인증. 자, 성함,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통신사 선택하시고요. 휴대폰 번호 눌러주시고 가장 하단에 인증번호 요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증번호 요청. 휴대폰 통신사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 왼쪽 상단을 확인하시면 거기 뭐 SKT나 KT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본인이 사용하고 계시는 통신사거든요. 네,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증번호 요청 눌러주시면요. 여기에 본인 확인 약관이라고 뜰 겁니다. 여기 약관에 다 동의하기 눌러주시고요. 네, 인증번호 눌러주신 다음에 모두 동의하고 계속 요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화면이 뜰 거예요. 카카오페이에 사용할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말이 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모바일을 이용해서 어떤 금융 업무를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6자리 비밀번호를 잘 입력을 해 두셔야 돼요. 우리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에서도 비밀번호가 있듯이 요 카카오페이도 사용할 때마다 눌러야 되는 6자리 비밀번호. 요걸 설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중복되는 숫자나 뭐 너무 쉬운 숫자, 그다음에 휴대폰 뒷자리 같은 경우는 등록이 좀 제한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좀 잘 생각을 좀 해 두시고요.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적어 두셔야 돼요. 또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번호 지금 등록을
하시는데 등록을 6자리를 입력하시면요. 한 번 더 등록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면 한 번 더 똑같은 숫자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6자리 번호를 입력을 하셨으면요. 여기에 이제 화면에 보이는 기본 정보를 또 한 번 더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일단 휴대폰 인증은 아까 됐으니까 끝났어요. 휴대폰 인증 방금 전에 하셨으니까 그것 안 하셔도 되고요. 기본 정보라고 해서 이게 필요한 정보를 이제 본인의 정보기 때문에 기본 정보기 때문에 좀 필요한 정보들을 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메일 같은 경우 입력을 해달라고 지금 이메일에 딱지가 붙어 있죠. 빨갛게 제가 체크 표시해 놨는데 이메일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집 주소도 입력을 해 주세요. 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까지는 아마 다 되어 있으실 거예요. 화면에. 근데 이제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 창이 보이시죠? V자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걸 터치해 주셔서 이메일을 적어 주시고요. 하단에 집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 V자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이걸 클릭을 하셔서 집 주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까지 다 입력을 하셨으면요. 이렇게 주소 입력하시고요. 상세 주소까지 입력하시고요. 이런 화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기본 정보 입력 후 확인을 터치해 주세요. 라고. 네. 집 주소까지 다 입력, 이메일과 집 주소 다 입력 들어온 거 이제 확인하셨죠? 그러면은 제일 하단에 이제 확인이라고 노란색 버튼이 들어올 겁니다. 활성화돼서. 그래서 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휴대폰 인증도 됐고요. 기본 정보 인증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자, 화면이 이런 화면으로 바뀔 거예요. 네.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화면으로 바뀔 거예요. 자, 화면 우측에 제가 화살 표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해놨는데 세로로 점점점 되어 있는 점 3개가 있을 겁니다. 세로로. 점점점 점 3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터치해 주세요. 네, 빨간색 박스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화면에 세로점 3개예요. 세로점 3개, 점점점 이 부분을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게 하나가 나올 겁니다. 화면 중간에 네, 뭐 내역 보기, 연결 계좌 관리하기, 예약 충전하기, 예약 송금하기 뭐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쓰고 있는 계좌를 카카오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 계좌 관리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 중에서 연결 계좌 관리 이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중간에 있어요. 그 세로로 점점점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화면 중간에 있는 연결 계좌 관리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런 화면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은행 계좌를 연결하세요. 페이머니 사용이 더 편리해집니다. 이런 화면이 하나 나올 건데 화면 중간에 노란색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 플러스 표시를 터치해 주세요. 노란색 플러스 표시를 터치를 해 주시면요. 자, 화면에 이런 화면이 나와요. 계좌 연결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쓰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선택을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은행, 증권사 선택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요. 사용하고 있는 시중에 있는 은행들, 증권사들이 쭉 뜰 거예요. 보이시죠, 화면? 네, 휴대폰 화면에도 같은 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고 계시는 지금 인터넷 뱅킹 현재 쓰고 계시는 은행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저는 제가 이제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국민은행을 하나 눌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들 쓰고 계시는 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좌 연결을 하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국민은행으로 저는 클릭을 했기 때문에 국민으로 계좌가 지금 보이고요. 밑에 하단에 이게 계좌번호를 쓰는 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번호를 여기다가 쭉쭉쭉쭉 적어서 하단에 인증 요청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은행 선택을 하셨죠? 그러면 거기 이제 계좌를 쓰시면 돼요. 은행 계좌를. 이렇게 쭉 쓰시고요. 인증 요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요 화면이 하나 나올 거예요. 저랑 똑같이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카카오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인터넷 은행 사용하고 계시는 계좌로 1원을 보냈어요. 카카오에서 1원을 보낸 거예요. 이게 이제 너나 나나 이제 접근해서 다 막 쓰고 내가 아닌 사람이 뭐 또 등록을 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 인증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카카오를 사용할 거니까 이제 나를 인증하는 절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에서 지금 연결한 계좌로 1원을 보냈을 거예요. 1원.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1원이 들어왔는지, 그 어떤 이름으로 들어왔는지 그 입금자 명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입금자 명을. 자, 우리가 어떤 누구한테 이제 돈을 받으면 친구들 이름이 이제 계좌에 뜨잖아요. 어떤 이름으로 왔는지 그 입금자 명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자 명은요, 네 자리로 왔을 거예요. 네 자리로. 자, 카카오에서 나한테 1원을 보냈습니다. 1원을 방금 입금자 명 네 자리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 쓰고 있는 은행의 앱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 은행의 앱으로 들어가셔서 나한테 보낸 입금자 명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요,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지금, 저는 제 국민은행을 들어가서 봤더니 입금자 명이요. 어른 매화라고 왔어요. 어른 매화. 네. 그래서 제가 어른 매화를 카카오톡에 확인한 입금자 명을 입력해 주세요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 칸에 제가 어른 매화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활성화가 됐어요. 밑에 확인 버튼이. 그리고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 창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입금자 명이 되게 다양하게 오더라고요. 네, 무슨 북극 펭귄으로 전 예전에 받은 적도 있고요. 네, 되게 재밌게 와요. 그래서 카톡에서 받으신 네 글자 요 입금자 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진행하셨을까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본인 확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금융 서비스를 또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본인 확인 절차 중에 하나다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연결해 놓으면 되기 때문에 네, 한 번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도 오늘 따라오시면요. 계좌 연결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은 입금자명 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요. 여기에 지금 요런 게 보이실 거예요. 출금 동의. 이제 돈을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출금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ARS 인증을 할 거예요. ARS 인증 이렇게. ARS 인증으로 할 겁니다. 자, ARS 인증으로 하면요. 여기에 숫자가 두 자리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ARS 인증 눌러주시면 두 자리 숫자가 보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랑 같은 숫자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ARS 인증 눌러주시면 두 자리 숫자, 인증번호 두 자리 숫자를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자, 저는 46이라고 숫자가 왔습니다. 요거를요, 밑에 보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ARS 인증 전화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하단에 ARS 인증 전화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인증 전화 요청을 클릭하시면요. 나한테 전화가 올 거예요. 전화가 오면은 인증번호 두 자리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출금 동의 인증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하셨으면요. 이렇게 화면 하단에요. 계좌 연결 별명을 하나 넣으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계좌 연결 별명 넣어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좀 별명 지어주듯이 저는 그냥 대박이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놨는데 편하신 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냥 뭐 입출금 계좌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무슨 뭐 생활비 계좌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편하신 대로 이 계좌가 어떤 계좌인지 별명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별명을 집어넣지 않고 그냥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별명까지 집어넣었으면요. 밑에 하단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화면에 연결된 계좌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저는
기존에 제가 이제 신한은행을 먼저 쓰고 있다가 자료를 만들면서 국민은행 하나를 더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별명을 대박이라고 지어놨잖아요. 국민은행 별명을.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국민은행 지금 계좌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대박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계좌 연결된 계좌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 연결하고 싶으시면요. 밑에 하단 보시면 플러스라고 되어 있고 계좌 추가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눌러서 다른 계좌들도 저처럼 뭐 2개, 3개 이렇게 쭉 연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결한 계좌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지금 연결한 계좌를 그냥 여기 연결 계좌 화면에서 그냥 터치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뜰 거예요. 뭐 계좌번호 복사, 별명 설정, 주계좌 설정, 계좌 삭제 이런 것들이 쭉 뜨는데 계좌를 지금 등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삭제도 많이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등록해 놓은 계좌 이제 삭제하고 싶은데 강사님 어떻게 삭제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요 그냥 계좌를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요. 요 밑에 요 화면 보이는 화면에서 계좌 삭제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들어온 계좌 삭제. 그거 버튼 눌러서 그냥 삭제하기 누르시면 계좌가 삭제됩니다. 등록보다 삭제는 더 쉬워요. 계좌 삭제는. 그래서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계좌를 저처럼 여러 개를 지금 카카오에 연결을 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주 계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 계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표 계좌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세 번째로 주 계좌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클릭하셔서 국민은행을 주 계좌로 쓰실 건지 아니면 신한은행을 주 계좌로 쓰실 건지 여기서 이제 터치하셔서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터치하시면 계좌를 터치하시면 계좌 설정이나 삭제나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 화면 통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어서 연결한 계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사용하는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 카카오페이 연결을 저희 부모님 휴대폰에 똑같이 제가 깔아드렸어요. 저희 아빠도 깔아드리고 저희 엄마도 깔아드렸는데 저희 엄마가 이걸 너무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주로 카카오 이거 연결 계좌 해놓은 거 주로 어떻게 써?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저희 엄마 얘기를 실제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저랑 같이 대화창 한번 보시죠. 자, 자기들 민철이네 장가 가는 거 들었지? 네. 응, 들었어. 코로나라 가지도 못하고 축의금이나 한번 보내야지. 나도 카톡으로 축의금 보내려고. 아유, 미안한지 민철이 엄마가 계좌도 안 가르쳐 주네. 그래, 그래. 다들 그냥 카톡으로 보내자고. 네. 엥? 축의금을 카톡으로 보낸다고? 물음표, 물음표?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저희 엄마 사례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요, 저희 엄마가 카카오톡으로 돈을 송금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 아예 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다른 사람들이 단톡방에서 채팅으로 나는 카톡으로 그냥 축의금 보낼 거야. 계좌번호 없어도 다 가능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엄마만 모르고 계셨대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내가 이런 거 지금 모르는 게 이제 너무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네요. 네. 저희 부모님처럼 생각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공인인증서가 없고요. 계좌번호를 전혀 모르셔도요. 카톡에 친구 추가가 되어 있으면은 친구로 들어와 있으면은 돈 보내고 받는 거 다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을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카카오톡 화면 하단에 땡땡땡 점 3개가 있습니다. 하단에 이 점 3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페이라고 적혀져 있는 화면 아래에 송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페이라고 적혀져 있는 화면 아래에 송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송금. 자, 송금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화면 우측에 보내기라고 되어 있는 거 화면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화면 우측에 친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친구. 요 친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친구 이렇게.
자, 송금 버튼 눌러주시고요. 카카오톡 더보기 화면에서 송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시고요. 자, 보내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면 보내기 화면 밑에 있는 친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친구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칸이 하나가 뜹니다. 여기에 보내실 분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엄마한테 오늘 송금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화면 상단에 엄마라고 쳤더니 엄마가 띵 나오죠. 그쵸? 그래서 자,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송금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보낼 금액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 5만 원, 10만 원. 근데 우리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100원도 가능해요. 네, 100원, 500원도 가능합니다. 네. 한번 연습 삼아서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00원 정도는 누구한테 보내도 괜찮잖아요. 큰 돈이야. 무리 되는 돈이 아니니까. 아니면 정말 용돈 보낸다 생각하시고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손자 손주분들 계시면요. 여기에 5만 원 이렇게 찍어 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친구를 검색해서 여기다가 저는 10만 원 저희 엄마한테 이제 보낼 거예요. 10만 원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지금 화살 표시로 깜빡깜빡 되어 있는 부분이 네, 봉투 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축의금이나 어떤 부의나 조의 같은 거 할 때 봉투 사용해서 하시잖아요. 카카오톡에도 봉투가 있습니다. 디지털로 가는 거지만 받는 사람이 봉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온라인 봉투예요. 그래서 봉투 사용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봉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요. 자, 이렇게 송금 봉투가 다양하게 쭉 뜹니다. 이게 용돈이 될 수도 있고요. 축 결혼, 부자 되세요. 내 마음 고마워. 밑에 보시면은 조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봉투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냥 보내셔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어디에 보낼 때 이렇게 봉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항상 봉투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자, 밑에 있는 이제 저희 엄마한테 보낼 거니까 고마워요 봉투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 창에 이렇게 고마워요라고 체크가 될 거예요. 제가 사용한 봉투예요. 고마워요라고 되어 있으면요. 하단에 이제 체크가 다 되셨으면은 하단에 보내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내기 버튼. 그러면 아까 설정하셨던 6자리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를 넣어달라라는 창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밀번호 6자리를 눌러주시면요. 지금 발송 버튼 보내려고 했던 분한테 돈이 가는 거예요. 바로 한 번에. 왜냐하면 우리 계좌 연결해놨잖아요. 그 계좌에서 바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엄청 간편하죠. 간단하고. 굳이 어렵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의 계좌번호 이런 거 다 누르실 필요가 없어요. 카톡에 친구로만 들어와 있으면은 다 이렇게 송금이 다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비밀번호까지 눌러주셨나요? 비밀번호까지 눌러주죠. 아직 돈을 안 보내실 거면은 비밀번호 누르지 마시고요. 실제로 돈을 보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밀번호 아까 설정하셨던 6자리 눌러서 실제로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은 갔는지 안 갔는지 내 카톡으로 오기도 해요. 그 결과가. 네, 그 카톡 결과는 카톡 창에 대화 창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거 말고도 따로 쭉 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더보기 화면에서요. 아까 전에 송금 눌러서 돈 보내셨잖아요. 방금 전에. 그 송금 옆에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산 부분을 눌러주시면요. 자, 하단에 자산 관리 부분 들어가시면 돼요. 자산 눌러서 자산 관리 부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산 눌러서 자산 관리 부분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최근 이용 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근 이용 내역 이렇게 최근 이용 내역이라고 됩니다. 최근 이용 내역을 저랑 같이 눌러볼게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왔다 갔다 송금한 업무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 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쭉 떠요. 화면에 이렇게 통합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고 누구한테 얼마를 받고 이런 통합 내역들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월별로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뭐 9월달, 8월달, 7월달 이렇게 월별로도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네, 송금한 거, 받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되는 거죠. 네, 상대방한테 이렇게 이제 돈을 보내시면요. 상대방한테는 채팅창이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와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자, 민철 엄마 보이시죠? 자, 축결혼 이렇게 해서 봉투가 도착했어요. 이렇게 이제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민철 엄마 아들 결혼 너무 축하해. 이렇게 이제 저희 엄마가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민철 엄마가 아이고 코로나라 초대도 못하고 내가 계좌번호도 안 보냈는데 이렇게 카톡으로 축의금까지 보내주고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제 민철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대답하죠. 우리가 아유 섭섭하게 왜 그래 우리 사이에 우리 일 잘 치르고 결혼 잘 시키고 좀 정리되면은 우리 만나서 차 한잔 하자. 보통 이렇게들 많이 주고받고 하시잖아요. 자, 지금 화면에서 축 결혼이라고 봉투가 도착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민철 엄마가 클릭할 거예요. 그러면은 민철 엄마가 돈이 이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축의금 봉투가 카톡으로 통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민철 엄마는 본인이 사용하는 계좌가 있을 거예요. 뭐 그게 신한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뭐 우리든 하나든 이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거기다 그냥 은행 계좌 누르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받고 싶은 계좌 눌러서 송금한 돈 받기 누르면요. 그 계좌로 돈이 다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꼭 카카오뱅크로 꼭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민철 엄마가 받고 싶은 계좌를 본인이 여기서 다 누르실 수가 있어요. 네. 상대방 계좌 없이도 갑니다. 상대방 계좌 없이 갑니다. 네. 상대방 계좌 없이도요. 지금 저희가 친구 검색해서 돈 보내기 해서 바로 6자리 버튼 눌러서 보냈잖아요. 계좌번호 없이도 가요. 네. 그리고 상대방은요, 그 돈 들어온 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받고 싶은 계좌를 자기가 그냥 우리든 하나든 뭐 신한이든 받고 싶은 계좌를 입력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요 세 개의 사진의 공통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조금 어렵죠? 자, 답을 말씀드리면요. 카카오톡에서 모두 다 선물하기가 가능합니다. 카톡에서요. 아주 상대방한테 커피 한 잔씩 이렇게 막 보내는 거 이런 거 가능하고요. 상품권도 발송이 가능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굉장히 많이 포괄적으로 바뀌어서 이런 명품 선물까지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네네, 윤점로님. 네, 선물, 네, 맞추셨어요. 네네, 카카오톡 선물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카톡으로 이제 선물하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것도 저희 부모님이 요즘에 정말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카카오페이로 계좌를 지금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보낸다라고 한다면은 그 선물 해당하는 금액이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우리 뭐 카드 쓰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계좌를 연결해놨기 때문에 다 커피든 뭐 상품권이든 다 연결된 계좌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선물하기도 이제는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 화면 열어주세요. 자, 화면 열어주시면요. 카카오톡 화면 하단에 자, 더보기 옆에요. 점점점점 더보기 옆에 쇼핑백 모양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쇼핑백 모양. 가방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요 오른쪽 하단에 쇼핑백 모양의 이미지를 터치해 주세요. 자, 오른쪽 하단에 쇼핑백 모양. 자, 클릭하셨고요. 자, 쇼핑백 모양 들어오셨으면요. 여기 쇼핑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선물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자, 박스 표시되어 있는 부분, 화살 표시되어 있는 부분, 좌측 상단에 선물하기 이 부분을 터치해 주세요. 선물하기 눌러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선물하기 화면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누구를 위한 선물인가요? 라고 되어 있고요. 우측에 물음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음 표시. 화면 우측에 물음 표시되어 있고요. 밑에 작게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해드렸고요. 화살표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물음 표시, 플러스 표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터치해 주시면 돼요. 물음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자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번에도 엄마한테 선물을 보낼 거예요. 자 이렇게 엄마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선물 보내고 싶으신 분을 검색하시면 돼요. 저는 엄마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아까 전에는 물음 표시로 되어 있었잖아요. 화면에. 근데 이제 지금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에 박땡땡땡님을 위한 선물하기 이렇게 이제 바뀔 거예요. 제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인 거죠. 박땡땡님을 위한 선물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카톡 프로필도 바뀌어 있어요. 그 사람 프로필로. 아까는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 화면이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잘 들어왔는지 내가 보내는 사람이 맞는지 이걸 확인 잘 해주시고요. 자, 그 위에 보면은 브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화면 상단 브랜드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되게 많은 선물하기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서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베이커리, 도넛, 떡 뭐 이런 거를 선물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카페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 표시로. 네, 카페 그러면은 뭐 스타벅스도 보이고요. 이디야 커피도 보이고요. 뭐 할리스도 보이고 커피 브랜드들이 쫙 보이네요. 그리고 나는 이제 뭐 치킨도 좀 보내주고 싶어요. 네, 치킨 한번 눌러서 봤더니만 뭐 치킨 브랜드들 다양하게 뜨죠. BBQ 치킨, 교촌 치킨, 뭐 내내 치킨, 처갓집 치킨, 노랑통닭 뭐 치킨 종류도 엄청 많네요. 여기 이제 쭉 뜹니다. 원하시는 브랜드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요 베이커리 도넛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베이커리 도넛을 선택을 했고요. 파리바게뜨를 터치해서 들어갔어요. 베이커리 도넛 보시면요. 여기도 또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뭐 엄청 브랜드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좀 쉽게 갈 수 있는 어디나 아파트 상가 어디든 뭐 다 많이 있는 파리바게뜨를 클릭을 했어요. 자, 파리바게뜨 눌러서 들어왔더니 여기에 굉장히 많은 케이크 종류들이 있네요. 지금 우유 생크림 케이크도 있고요. 뭐 샤인머스켓, 딸기 크림, 딸기 생크림 뭐 케이크도 있고요. 치즈 케이크도 있고요. 티라미수도 있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많은 종류 중에서 샤인머스켓 우유 생크림 케이크를 저희 엄마한테 보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마음에 드시는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돼요. 자, 빨간색으로 제가 터치를 했죠. 선물 보내고 싶은 이미지를 여기서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박땡땡에게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사진 똑같이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이제 샤인머스켓 우유 생크림 케이크를 눌렀는데 이 선물 받을 사람도 똑같이 그 이미지가 잘 들어와 있네요. 샤인머스켓 케이크 잘 들어와 있네요. 자, 여기에 메시지 카드 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카드 쓰기. 네,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그냥 보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보내기 버튼 눌러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제 메시지 카드 쓰기도 가끔 눌러서 여기에 이제 고마운 마음을 좀 전달하기도 하거든요. 메시지 카드 쓰기를 눌러주시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 생일 축하해요, 뭐 내지는 뭐뭐 해서 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가 문구를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다 쓰셨으면은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메시지 입력 후에 화면 하단에 저장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메시지 카드에 생일 축하해요라고 들어와 있는 거 보이세요? 생일 축하해요. 저는 이제 생일 축하해요라고 넣었기 때문에 메시지 카드에 생일 축하해요라고 들어와 있네요. 자, 메시지 카드를 쓰시면요. 이렇게 고마운 마음 전달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단 보시면요. 결제 금액을 확인하시고 결제하실 수 있는 칸이 나와요. 자, 결제 금액, 샤인머스켓 우유 생크림 케이크 결제 금액 확인하셨죠? 자, 그리고 하단 보시면요. 카카오페이 머니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머니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연결해 놓은 계좌예요. 이 카카오페이 머니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화살 표시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요. 연결되어 있는 계좌에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해 놓은 계좌에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연결해 놓은 계좌에 돈이 없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결제는 안 되겠죠? 그쵸? 체크카드 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연결해 놓은 계좌에 돈이 있어야지 결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카카오페이 머니라고 되어 있는 부분 체크 표시, V 표시 해주시면요. 여기서 통장에서 26,600원이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거 눌러서 결제하기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돈 송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물하기도 연결해 놓은 계좌에서 가능하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비밀번호 6자리 눌러주셔야 돼요. 자, 뭐 어떤 선물하기든 아니면 돈을 송금하기든 모든 카카오페이를 사용하실 때는 꼭 이렇게 비밀번호 6자리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비밀번호 6자리 눌러주시면요. 상대방한테 선물하기가 가는 거예요. 네. 엄마한테 저는 이렇게 케이크를 보냈습니다. 자, 친구 검색해서 지금까지는 송금하기 그리고 선물하기 하셨잖아요. 제가 이번에는요. 그냥 기존 채팅창을 활용해서 송금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선물하기를 한다던가 하는 방법도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 엄마랑 실제로 제가 왔다 갔다 했던 채팅창이에요. 그래서 예, 저희 엄마 쭉 제가 뭐 대답했고요. 뭐 그러면 이제 저희 요런 채팅창 아마 대화 채팅창들 다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인분들이랑 사용하셨던 대화 채팅창들. 그런 대화 채팅창들 선물하기 하고 싶은 분들 이제 대화 채팅창 열어주셔서요.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 표시 되어 있을 거예요. 플러스 표시. 자, 지금 남편분도 좋고요. 아내분도 좋고요. 대화하셨던 채팅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실제로 대화하셨던 채팅창들 열어보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플러스 표시 화면에 이 부분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자,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화면 보이시죠? 플러스 표시 누르면 나오는 화면이에요. 똑같은 화면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선물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실까요? 선물하기 되어 있는 부분. 똑같아요. 이 선물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셔서 똑같이 브랜드 검색하셔서 커피든 케이크든 보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채팅창을 활용해서 선물하기를 보내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아까 저처럼 검색창을 이용하셔서 선물하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돈 송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물하기 밑에 하단 줄 보시면은 송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선물하기 아랫줄에 있습니다. 선물하기 아랫줄에 송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네요. 그 부분 똑같이 눌러서 이 채팅창에 지금 들어와 있는 나랑 대화하고 있는 사람한테 바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채팅창에 바로 들어와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선물하는 거나 송금하는 거 다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똑같이 저는 선물하기 눌렀더니 이렇게 박땡땡님을 위한 선물하기 똑같이 떴어요. 똑같이 떴어요. 여기서 브랜드 검색하셔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하나 더 살펴볼 거예요. 네. 자, 카카오톡 화면 하단에 더보기 똑같이 눌러주세요. 더보기 점점점 화면 더보기 눌러주시면요. 여기에 이제 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 이 부분 눌러서 들어가 주실까요? 자, 그러면 페이 화면 중간에 아까 전에 뭐 저희 이제 송금도 해봤고요. 선물하기도 해봤잖아요.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셔서 결제하는 것도 해볼게요. 뭐 깜빡 잊고 지갑 같은 거 두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카카오톡 하나만 있으면 내가 거기에 연결해 놓은 계좌만 있으면요. 나가서 결제하시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지갑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이제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자, 결제 부분 눌러주세요. 결제 부분. 지금 저랑 여기서 결제하는 거 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디 가서 뭐 결제하는 거 아니니까 다 그냥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결제되는 거 없어요. 자, 그러면은 결제를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뜰 겁니다. 자, 항상 돈을 쓰거나
어디 보낼 때, 선물하기 할 때 항상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비밀번호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핸드폰을 분실을 하더라도 결제 비밀번호를 항상 눌러야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핸드폰 분실해도 그렇게 막 돈이 이렇게 갑자기 나가고 뭐 이런 걱정들은 조금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비밀번호 입력을 여기다가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6자리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리 설정했던 6자리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바코드가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바코드 보이시죠? 바코드를 직원한테 보여주시고요. 결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편의점이든 뭐 어디든 가셔서 요 결제 바코드를 통해서 연결해 놓은 카카오페이 머니 계좌에 있는 돈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결제를 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졌죠. 그쵸? 이제 지갑 다 실물 카드 이런 거 다 안 들고 다니셔도 결제가 다 이루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자, 화면 보시면요. 여기 그럼 카카오페이 결제가 이용이 되는 가맹점이어야 되겠네요.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고 있는 가맹점에 한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웬만한 정말 식당이나 뭐 이런 데들 다 가도요. 다 카카오페이 가맹점이에요. 다 웬만한 식당 뭐 이런 데도 다 카카오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편의점 물론이고요. 마트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여기 지금 상단에 이렇게 동그란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서 확인하시면요. 사용처들을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카카오페이 사용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지도 더 크게 확대를 하시면은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수아 님이 채팅창으로 충전된 돈이 없어도 결제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연결되어 있는 계좌에 돈이 있으면요,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에만 돈이 잘 들어가 있으면은 계좌가 0원이면 안 되겠죠. 그쵸? 계좌가 0원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연결되어 있는 계좌에 돈이 다 잘 들어가 있으면은 결제하는 거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네. 자동으로 충전이 돼서 결제되는 시스템이에요. 결제되는 금액만큼. 그래서 이런 거는 네, 충전된 돈이 없어도요. 계좌에 돈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혜택들도 많이 있어요. 자, 오프라인 제가 혜택들 눌러서 들어가 보면요. 지금 그냥 일반 신용카드 쓰셔도 물론 상관이 없지만은 이렇게 카카오페이에 연결된 계좌를 이용하시면은 더 혜택을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오프라인 매장 보시면요. 할리스 커피숍이거든요. 커피숍인데 여기서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결제를 하시면요. 네, 포인트를 5.3%나 포인트를 주네요. 요즘 신용카드 써도 포인트 이렇게 많이 주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혜택 주는 데들도 있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스타필드 15만 원 이상 결제를 하면은 카카오톡 이용해서 결제를 하시면요. 네, 10,000원이나 할인을 해주네요. 이건 되게 크네요. 그쵸? 15만 원 이상 결제 시에 10,000원 할인 혜택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들어가셔서 혜택을 조금 보시면은 아, 내가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아, 요런 거는 카카오페이에 연결되어 있는 계좌를 이용해서 결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또 기준이 또 달라지실 것 같아요. 자, CGV 영화 보면요. 영화 관람 혜택도 지금 8,000원이나 최대 드리고 있네요. 신용카드보다 훨씬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요. 자, 또 보시면 네. 네, 쭉쭉쭉 보시면요. 뭐 2,000원 할인해 주는 거, 뭐 파리바게뜨 뭐 이렇게 쭉쭉쭉 네, 이렇게 이제 결제 혜택 하시는 것들 보시면은 많이 있으니까 카카오페이 혜택들도 확인하셔서 비교해 보시고 결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계좌를 연결해서 지금 카카오페이 송금하기, 선물하기 다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현금 영수증도 같이 한번 등록을 한번 해다 볼게요. 계좌에서 돈 쓰는 거는 뭐 체크카드 쓰는 거랑 같은 개념이니까 현금 영수증 발급받는 거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화면 하단에 더보기 터치해 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더보기 클릭해 주시면요. 여기에
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라고 되어 있는. 최초 이제 해놨을 때는 이제 금액이 0원일 거예요. 여기 페이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똑같이. 자, 페이 버튼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요. 자, 홈 자산관리 혜택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서비스 눌러볼게요. 서비스. 서비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자, 서비스 눌러주시면요. 저랑 같은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줄게요.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서비스에서 설정 부분, 톱니바퀴라고 되어 있는 이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자, 설정 네, 눌러주시면요. 자, 여기에 현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제 부분에. 자, 설정 부분 아래쪽으로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요. 결제라고 되어 있고요. 현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보이실 거예요. 자, 현금 영수증 클릭해 주세요. 현금 영수증. 자, 현금 영수증 클릭해 주시면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휴대폰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입력해 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등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현금 영수증 발급 번호 뭐 변경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꼭 그 휴대폰 본인 명의 사용자한테 꼭 현금 영수증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한테 여기 현금 영수증 발급받을 번호 등록이나 변경 같은 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등록하시고 나서. 자, 지금까지 쭉 저랑 같이 카카오페이 머니 계좌 연결하셔서 송금하기,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이제 선물 보내기,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결제하는 거, 그리고 현금 영수증 번호 등록하는 것까지 지금 다 진행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좀 카톡으로 이제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하실 수 있으시겠죠? 공인인증서 필요 없습니다. 계좌번호 필요 없습니다. 내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돼요. 네, 어렵지 않게 다들 잘 따라와 주셔서 이제는 카톡으로 이제 뭐 자녀분들이나 내 조카분들, 그 다음에 손주분들한테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소리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